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4년 3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무게성 제약 조건에 대한 설명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그 알맞은 용어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가로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갈지 그걸 이제 정답으로 쓰라는 거죠. 자, 우리 무게성 제약 조건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는데, 우리 무게성 제약 조건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의 정확성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부정확한 그런 자료가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약 조건을 우리가 이제 무게성 제약 조건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이런 이제 무게성 제약 조건의 종류에 보게 되면 개체 무게성이다, 우리 도메인 무게성이다, 참조 무게성이다, 사용자 정의 무게성이다, 널 무게성이다, 고유 무게성이다, 키 무게성, 우리 관계 무게성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설명해 보게 되면 땡땡 무게성은 기본 테이블이요. 기본 테이블에 기본 키를 구성하는 어떤 속성도 우리 널값이 됐든 중복된 값이 됐든 이런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래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개체 무게성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쓸 때 개체 무게성이다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글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엔티티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어로 써도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한글로 정답을 쓰세요. 자, 그럼 이제 무게성 제약 조건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났는데, 이 무게성에 대한 거 요거 이제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무게성이라는 거요. 무게성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그런 데이터 값과 그것이 이제 표현하는 현실 세계의 실제 값이 일치하는 그 정확성을 보고 우리가 이제 무게성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게성 제약 조건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의 정확성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부정확한 그런 자료가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는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제약 조건을 보고 우리가 이제 무게성 제약 조건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때 우리 무게성의 종류에 보게 되면 개체 무게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도메인 무게성이다. 우리 참조 무게성이다. 사용자 정의 무게성이다. 그리고 널 무게성이다. 그리고 고유 무게성이다. 키 무게성이다. 관계 무게성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이제 무게성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거 좀 이제 정리 좀 하자고요. 자, 우리 개체 무게성, 우리 다른 말로 이제 실체 무게성,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 개체 무게성이라는 거는 우리 기본키에 대한 그 제약 조건입니다. 해서 우리의 기본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기본키를 구성하는 그 어떤 속성도 우리 널 값이 오거나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다. 그런 규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개체 무게성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얘가 이제 무슨 말이냐?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학생 릴레이션이 만약에 있어요. 근데 우리 학번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본키로 만약에 사용이 됐다면 그때는 이 학번은 중복된 값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학번이 똑같다. 그 얘기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 얘기잖아요. 이 학번은 중복된 그런 값을 가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학생은 존재하는데 학번이 없을 수 있어요? 없죠. 그렇게 우리 학번이라는 그 속성에 대해서는 널 값이 와도 안 되는 거고요. 중복된 값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해서 널 값이나 이게 중복 값을 가질 수 없다. 그런 규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개체 무게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이 개체 무게성은 기본 키에 대한 그 제약 조건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메인 무게성이요. 도메인 무게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영역 무게성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주어진 그 속성 값에 대해서 정의된 그 도메인이 있으면 그 정의된 그 도메인에 속한 그 값만 이제 입력이 돼야 된다. 그런 이제 규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도메인 무게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릴레이션이 존재할 때 그때 이제 수강 릴레이션에 보게 되면 우리 과목명이 있죠. 이 과목명을 보게 되면 영어도 있고요. 우리 전산도 있고 수학도 있고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제 과목명 그 속성에는 영어다, 수학이다, 전산이다 그 세 가지 값만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도메인을 이제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과목명에는 그 딱 세 가지 값만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과목명에다가 국어를 이제 입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도메인 무게성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 릴레이션에 만약에 지금은 여기는 없지만 만약에 성별이라는 그 필드, 그 속성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성별이라는 그 필드에는 집어넣을 수 있는 그 값은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우리 남이다, 여다 그 둘 중에 이제 하나의 값만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학생이라는 이 릴레이션에 만약에 이제 학년이라는 그 속성값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초등학교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에서는 학년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밖에 없죠. 근데 그 학년이라는 그 속성에다가 7학년이다, 8학년이다 그런 값을 이제 입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렇게 도메인에 대한 그런 이제 규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도메인 무결성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참조 무결성이라는 거요. 이 참조 무결성이라는 거는 우리 외래키요. 외래키 그 값은 널 값이거나 아니면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키 값과 동일해야 된다. 그런 규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참조 무결성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릴레이션은 참조할 수 없는 그런 외래키 값을 가질 수 없다. 그런 규정을 보고 우리가 참조 무결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외래키와 참조하려는 그 테이블에 이제 기본키가 있을 때 그 외래키와 기본키는 도메인과 그 속성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학생 릴레이션이 있고 우리 수강 릴레이션이 있을 때 우리 학생 릴레이션에 들어있는 이 학번이 이제 기본키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기본키일 때 그때 수강 릴레이션에 들어있는 이 학번이라는 거는 이제 외래키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학생 릴레이션에 학생들의 정보가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지금처럼 여기에는 이제 1001번부터 시작해서 1004번까지 이렇게 이제 4명의 학생의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근데 이 수강 릴레이션에서 우리 학번을 이제 입력할 때 지금처럼 이 기본키와 동일한 그 값만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005번 그 학생을 이제 입력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내가 여기다가 1005를 입력하게 되면 그 1005를 가진 그 기본키 학번 이걸 이제 찾아가는데 1005번이라는 그 학생이 있다 없다? 없더라. 해서 이 참조 무결성이라는 거는 외래키에 대한 그 제약 조건이에요. 해서 이 외래키 값은 널 값이 와도 돼요. 해서 이 참조 무결성이라는 것은 우리 외래키에 대한 그 규정인데 이 외래키 값은 널 값이거나 아니면 기본키 그 값과 동일한 그런 값만 우리가 이제 입력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우리 참조 무결성이요. 그 다음에 우리 사용자 정의 이제 무결성이라는 거요. 얘는 말 그대로 속성값들이 사용자가 정해놓은 그런 제약 조건이 있다면 그런 제약 조건을 이제 만족해야 된다. 그런 규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무결성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널 무결성이요. 널 무결성이라는 거는 릴레이션에 들어있는 그 특정 속성 값이 우리 널 값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규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널 무결성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고유 무결성이요. 고유 무결성이라는 거는 릴레이션의 이제 특정 속성에 대해서 각 튜플이 갖는 그런 속성 값들이 서로 달라야 된다. 그런 규정을 보고 우리 고유 무결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고유 무결성이 만약에 설정이 되게 되면 중복된 값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 다음에 우리 키 무결성이라는 거요. 얘는 이제 하나의 릴레이션에는 적어도 이제 하나의 키가 존재해야 된다. 그런 규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키 무결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관계 무결성이라는 거요. 얘는 이제 릴레이션에서 어느 한 튜플의 이제 삽입 가능 여부나 아니면 한 릴레이션과 다른 릴레이션의 튜플들 그 사이에 그 관계에 대한 그 적절성 여부를 이제 지정한 그런 이제 규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관계 무결성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해서 무결성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각각 이제 어떤 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